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7월 15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서영석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참, 아무리 땜빵이라도 그렇지, 아침, 그리고 거의 점심, 낮을 다 돼서 저녁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네. 서영석 이사의 출연은 국민 TV 라디오가 단독입니다. 단독이에요. 단독. 다른 데서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나오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나오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공정 언론이 조성될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서영석 이사님 굉장히 잘 팔릴 겁니다. 물론 김용민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러나 지금은 뭐, 그렇게 되면은, 예. 김용민 PD의 매니저가 돼서, 예, 그 뒤에 숨어서, 예. 얼굴 파는 거는 김용민 PD가 하고, 저 뒤에서 재미만 보겠습니다.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은,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좋대요! 노무현의 머릿속이 궁금하십니까? 일베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말 합니까? 어른보다 시원하게, 수박보다 큼직하게 털어놓는 진짜 민주주의에 관한 책, 노무현의 머릿속. 비싸지도 어렵지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여름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덜컥 집어도 10,000원. 152쪽의 슬림한 바디, 구석구석 친절한 사파까지. 국민TV와 함께하는 노무현의 머릿속.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송하능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근육통, 신경통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척추교정, 자세교정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국가공인자격 보건의료 허가기관 지압천사.com.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한글로 지압천사.com. 예약 문의는 서울 936-4777. 타임머신을 타고 7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4일 처음으로 한국일보에서 문재인 후보가 역전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날 박근혜 후보가 오전 8시 36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하고 덮어쓰기를 합니다.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12월 14일 오후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읽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새누리당에게는 굉장히 불행했던 날입니다. 12월 14일 밤 8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조작 증거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서 발견된 날입니다.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30여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한 날입니다. 그 다음날 경찰로서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12월 15일 보배드림 이쪽 서버 압수해오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국정원 인터넷 공작 범죄 일람표 검찰 공수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반대를 눌렀습니다. 국회 기자들 문재인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 이런 것은 반대를 눌렀습니다. 손녀에게 과자 사주는 이명박 대통령 이런 것은 또 찬성을 눌렀습니다. 직접 비방글도 게시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무정부주의자들의 양산이다. 이런 것을 비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룬 위대한 업적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한다. 이런 글도 지지글도 씁니다. 이게 국정원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경찰들이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15일 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자고 모의를 합니다. 초안은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했다가 명백한 허위라고 찔렸는지 이렇게 고칩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경찰이 자기들이 다 발견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삭제,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 16일 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김무성 본부장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수사를 발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개가 아니라 4개로 요구해달라. 그걸 공문서로 만들어 보내달라. 그래서 수서경찰서에서 키워드 4개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다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증거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편파 진행한다며 집단 퇴장합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질의 시간인 5분을 넘겨 발언을 이어가자 새누리당 위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신기남 국조특위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주장하며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겼다는 건데 정말 그 이유였을까요? 예. 오늘 국회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에서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국조위원 정청래 의원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상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측의 증거인멸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공개한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사실 이미 공개했던 거이기도 하죠.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영상, 확실한 경찰의 사건 덮기,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이런 것들이 백일화의 실증 근거로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게 톱뉴스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네. 이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 발언 시간 5분이 넘어갔다라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합니다.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론들이 무엇을 보도하느냐.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만 보도합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해. 예. 왜? 이유 얘기하면 박근혜한테 불리하거든. 정청래가 5분 넘겼다. 이런 이유로 퇴장한 거야. 그런데 그 퇴장 소식이 속보로 자막으로 뜨고 말이죠. 정청래가 뭔 말을 했는지 전혀 안 나와. 보도를 안 합니다. 오늘 밤 이제 8시 뉴스, 9시 뉴스까지 1시간 남았는데 아마 뭐 정청래의 발언을 아주 보도하진 않을 텐데 가장 영양가 없는 것만 보도하겠지. 그렇죠. 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여야 간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뭐 그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언론 상황에서 정말 희망 없습니다. 이대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주자가 없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없는 주자도 만들고 있는 야권 주자도 다 주저앉힙니다. 2012년에 성공했는데 2016년, 17년에는 안 써먹는다? 누가 장담합니까 이게? 그게 결국은 국정원 계획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국정원 계획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청와대보다는 당입니다. 예. 당은 항상 여론에 이제 민감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여론보다 더 무서운 게 국정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국정원을 다음에 또 이용해 먹어야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는 더 불리할 건데 그 불리한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이제 꼬롬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꼬롬한 생각.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뭉개는 거죠. 예. 아까 정청래 의원이 그 밝혔던 CCTV. 네.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미 나왔던 건데요. 이게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예. 이 조정동에서는 뭐 보도를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정청래 의원이 사실 이 국회에서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네. 이제 이거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잘 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이거 아주 큰 뉴스로 취급해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했던 시점도 아주 웃겨요. 예. 5분이 넘어서 퇴장한 게 아니고 예.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제 1년의 네. 말하자면은 은폐에 대한 경찰의 은폐에 대한 쭉 얘기가 끝난 다음에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 예. 댓글 대자 대통령이 마지막 토론회에서 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문제 운운하고 나올 때 증거도 없는데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그렇지. 그 얘기 나올 때 나간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 각하에게 누가 될까 봐서 튄 거죠. 차마 우리 각하를 음해하는 정청래 못 봐주겠다 이런 말은 못하니까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지. 나간 거죠. 아 정말 이 치졸하다 못해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악하죠. 사악합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의 국조특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권성동이 얘기 오늘 아침에 진짜 기가 막힌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댓글 다는 건 장려해야 된대 인간들이. 예. 그리고 국정원인 줄 모르고 댓글 다는 건 더 장려해야 된대. 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예. 진짜. 야,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글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 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학생들 그리고 국가관과 제대로 역사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심리전 활동을 해야 되죠. 국정원 직원임을 묻지 못하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이 못하게끔 하게끔 댓글을 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지 입으로 교묘하게 해야 된다. 진짜. 야,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도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간을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내놓은 새누리당의 후한무치한가 뻔뻔하면은 그야말로 진짜 경악할 따름입니다. 야, 이렇게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북한과의 어떤 심리전 차원에서 이 국정원 요원들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댓글 다는 거는 온당하다. 근데 국정원 요원들이 뭘 썼습니까? 노무현은 지옥 간다. 전라디언, 홍어. 이게 아따 전 장군이 탕크로 쫙 밀어버려야 됐는데 아따 이런 얘기 있었죠. 이게 북한과의 어떤 심리전입니까 이게? 하여튼 도무지 상식이 부재한 인간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네. 올바른 시국관을 갖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댓글 다는 거 찬성합니다. 다만 나 국정원 직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국정원장이 명령을 해서 지금 나와서 나 댓글 다는데 당신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한다면 전 찬성이에요. 정말 아주 화병이 치솟습니다. 오늘 날도 더웠는데. 예. 아니 이 인간들이 우리를 갖다가 화병 들어서 죽게 만들려는 새로운 작전을 구사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무주택자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언을 한 거죠. 네. 없애겠다. 무주택자가 없도록 하겠다. 무주택자를 다 살해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듬해 용산 참사가 발생했어요. 오. 야 항우여가 사초를 능밀하면 참수에 취했다고 했다면서요. 진짜 참수한 사람들이야 인간들. 지금 문재인 참수하고 있어. 검찰 공안부에 배당해가지고 소환한대요. 예. 이거 정말 아주 이번 주 촛불 집회가 아주 기대됩니다. 이제 지금 말하자면 국민들의 약을 네. 계속 올리는 거예요. 니들이 촛불 집회해
나 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 이럴 때는 열받았다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걸 참고 감추는 거는, 저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7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8시. 예. 7시, 8시라고 했는데 그냥 7시쯤 일찍 오세요. 예. 제가 7시로 공지합니다만은 행사 시작은 8시인데 7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서울시청 서울광장 앞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국민TV 부스로 오시면은 제 책 저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요거죠. 또 싸게 사실 수 있고 또 제가 사인회도 합니다. 사인회도 합니다. 아이, 또 이러면서 슬쩍 깔때기를 대는데 오늘 저 교보문고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 사회 분야 2등까지 올랐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사야 되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요일 날 광장에 모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여하간 이런 그 정청래 의원의 오늘 폭로를 딱 보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방송 뉴스에 그 헤드라인이 뭘로 나올지 저는 보입니다. 딴 뉴스로만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무더위 소식이 톱 뉴스가 아닐까 아니, 싶고요. KBS는 더위 날씨 소식을 7, 8개를 보냈다면서. 통상 이제 방송 뉴스에서 날씨는 맨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헤드라인 뉴스야. 이 대한민국의 이 방송 3사 뉴스는요. 네. 중요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뉴스 뒤로 가고 쓸데없는 뉴스. 쓸데없는 뉴스는 아니지만 항상 후미에 나왔던 뉴스는 맨 앞으로 가고 항상 그렇습니다. 곤충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틀림없이 날 더운 거 이게 톱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아마 이제 한 좀 후미진 부분에 가서 정청래도 빼고 아마 새누리당이 퇴장 소식만 다룰지도 몰라요. 정청래도 꽤 야마가 있기 때문에 아주 배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아주 배제하진 않겠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5분을 넘겨서 룰을 어겼더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여야 간 지금 하여간 국회에서 개싸움 벌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분명해. 정치 이거 관심 가지면은 스트레스만 받아. 자, 텔레비나 보면서 드라마나 보면서 열심히 띵까띵까 합시다. 그렇지.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방송의 목적이었고 사실은 전두환이 3S를 이렇게 비등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방송사들입니다만. 또 어제 박범계 의원의 그런 폭로도 굉장히 중요한 폭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세 주중대사, 대선 때는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이 사람이 NLL 대화록을 국정원이 마사지해서 MB에게 보고했다. 이런 권영세의 발언을 녹취해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물타기로 해서 대충 후미진 곳에 배치했고. 저 정도면 보도도 안 했다며요. 전혀 보도를 안 했어요. 전혀. 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대단한 조중동이라고 한마디 했더만.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짝이 없는 거지. 아니, 거기 있는 기자놈들은 도대체 내가 기자들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네. 이런 거에 찍소리도 안 하냐. 나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근데 말이에요.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발췌록이 버전이 하나가 아니래. 또 있대요? 8페이지 버전, 10페이지 버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서너 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 발췌록이 결국은 여기저기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쫙 보면요. 원본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에는 원본을 비밀을 해제해가지고, 남자중이가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원본을 미루어 볼 때, 그때 나왔던 국정원 발췌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문원이가 얘기한 거는 잘 안 맞아. 예. 정문원이는 도대체 뭘 보고 그따위 해설을 했는지, 그 발췌록을 보면 안 맞거든요. 뭐냐면은 정문원 양상 중에서 제일 큰 오보가 뭐냐면은, 예. 김정일 노무현이 비밀 회동을 했다. 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 근데 비밀회동은 도저히 없었던 일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다른 발췌록 버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모 기자를 만났더니 뭐 땅 따먹기 발언도 한 바가 없는데 없어요. 그런데 땅 따먹기 발언을 했다 정문환이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발췌록으로 나온 게 8페이지 버전 아닙니까? 예. 근데 10페이지 버전도 있고 12페이지 버전도 있고 뭐 여러 버전이 있어서 총 종류가 서너 종 된다. 예. 그리고 그 종류가 각 뭐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기자들 뭐 보수 인사들 다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사실 여부야 네. 전혀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나 8페이지짜리 국정원의 이른바 발췌록 외에 또 다른 버전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정문원이는 네. 8페이지짜리를 보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야. 아무리 정문원이가 대가리가 나빠도 없는 사실을 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무성이도 예. 자기 정문원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정문원의 이야기하고 자신이 얘기한 거하고 버전이 다른 거야. 달라. 이제 이 목적이 뭐냐. 예. 홍문종이가 이제 의정부의 국회의원 하는 홍문종이가 예.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말 파문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막말하는 야당이 있는 한 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10년 우리가 더 집권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중요한 멘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기 집권 플랜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다. 그 장기 집권 플랜이 뭐냐? 결국은 친노 죽이기다.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예. 항상 개혁적인 세력과 합쳐야만이 네. 뭔가 그게 뭐 야권 연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뭐 개혁당과의 합당으로 인한 열린 우리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버전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진보 개혁 세력 그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런 그룹들과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통 야당인 민주당이 서로 결합돼야만 그래도 새누리당하고 한판 붙을 만한 영향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죽일 수가 없어. 왜? 호남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 예. 그래서 친노 세력으로 상징되는 진보 개혁 세력들을 모조리 학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영구 집권을 꾀한다. 아. 자, 그러려면은 그 학살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상징을 죽여야 되는데 그 상징이 바로 문재인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을 그렇게 몰매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국 친노가 새누리당이 보기에 가장 위협적인 무서운 상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아니 옛날에 예. 이명박이가 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촛불 집회에 예. 돈은 1,000원 어느 놈 돈으로 산 거야. 예. 즉 촛불대에 배우가 있고 그 배우에 누군가 돈 되는 놈이 있다. 예. 이런 사고방식 하에서 이른바 친노 인사들 이해찬을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탈탈탈탈 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친노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먹어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명박 5년 내내 탈탈 털렸을 거란 말이지. 그래도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존경할 필요가 있어. 기본적으로. 한명숙 죽이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기소하고 했는데 결국 다 무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초가 어디서 났어? 예. 그 다음에 예. 버전이 있대요. 또 이것도 있대요? 들은 얘기인데 그 초를 댄 놈들이 바로 친노 새끼들이다. 예. 라고 했다는 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뒷부분은 빠지고 빠졌는데 앞부분만 차마 이제 그 얘기는 프레스 릴리스가 된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친노 세력과 민주당을 분리시키는 일환으로 결국은 지금의 이른바 NLL 포기 논란도 나온 게 아니냐. 이런 NLL 포기나 하는 노무현을 추종하는 이런 새끼들은 그야말로 손을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인상을 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명박의 노무현에 대한 열등감은 정말 대단했구나.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질도, 저도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2시간 동안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2시간 동안 딱 얘기하고 나서, 야, 넌 아니다. 예. 도무지 인간의 품질로 따지면은 그야말로 새나라 자동차하고 벤츠 차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다를 수가 있냐. 완전히 그야말로 설치려는 말이 딱 맞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얼굴도 안 봤지. 결국은 그 인간 때문에 제가 회사 말아먹었으니까 저도 보복당한 거죠. 근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노 죽이기는 진노를 물리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은 문재인을 매장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책임론도 나오고 그리고 참 불쌍하게도 야당도 크게 놀아나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정치권을 수십 년 동안 봐왔지만은 예. 그러한 목적이 성공한 예는 전혀 없고 성공한 예는 전혀 없다. 없고 두 번째는 거꾸로 돼요. 문재인 죽이기가 오히려 문재인 살리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게 김영삼식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아이놀이야. 아이놀이. 아이러니라는 말을 잘못 표현해서 우리 아이놀이. YS가 아이놀이라고 했었죠. 돌아가신 최모 장관은 예. 그 YS의 오른팔이었다고 하나 왼팔이었나 오른팔이었다는 최모 장관은 예. 키에르 케고르를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예. 깨골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깨골이 말이야 어쩌고 해가지고 왜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키에르 케고르야. 근데 이명박이가 키에르 케고를 할까? 그래서 형님 예.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네, 그랬는데 괜히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어려운 말 쓰면 안 돼. 아이놀이. 예. 그게 아이놀인데 예. 죽이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도 예.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이유가 뭡니까? 네. 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박정희에게 진짜 박정희가 김대중이 쟤 놔뒀다가는 나중에 내 근저를 뺏을지도 모른다. 겁이 나가지고 김대중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역사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섭섭할 것 같아. 음. 죽이려면 나를 죽여야지. 왜 문재인을 죽이느냐 이거야. 그럴 것 같아요. 죽이려고도 했었는데 말이죠. 예. 이제 지금 안 죽이려고 그런 것 같아. 왜? 글쎄 말이에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게 잠시 좀 전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NLL 논란을 끝내자고 성명을 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어제는 트위터를 통해 혹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였느냐며 대화록이 왜 없는지 수사로 엄정 규명하자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을 주장했던 문 의원의 이딴 발언에 당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발언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영환 의원은 이제 와서 덮자니 장난치는 것이냐, 은퇴의 비장함은 어디로 숨었냐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NLL에 대해 진실규명을 주장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분이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만하자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쟁에 불을 지피고 지금에 와서는 아닌 말고식의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선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없는 게 사실로 확인된 마당이면은
문재인 후보도 이런저런 추잡한 소리 하지 말고 책임지면 돼요, 본인이. 나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은 예.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해나가야지 말이야. 지금 와서 아무것도 자기가 실천하는 어떤 국민적 약속에 국민을 팔았으면 국민 앞에 뭔가 자기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와서 이제 그만두자. 이거 뭐예요, 이게? 자, 아주 신났네요, 보니까. 신났네. 예. 신났어. 아니, 문재인이가 뭐, 까자고 그랬지. 뭐, 국가기록원에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고 그랬어? 참나. 그는, 그 말씀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한 말입니다. 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거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은. 정치적 책임 그거에 져야지.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지. 언제? 뭐, 대화록이 없으면 책임지겠다. 이랬나? 그러니까, 이러면 참, 하여튼,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 지금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 지들이 꿀리는 게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없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문재인 몰아붙인다는 거 사람들 다 알아요. 예. 근데 더 꼴보기 싫은 거는, 거기에 편성하는 야당 의원들입니다. 예. 진짜, 이렇게 때리는, 뭐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는 그런 얘기도 시어머니보다. 네. 있는데, 그 인간들도 좀 반성하세요. 예. 나 진짜 참 내 입에서 거론하기가 더러워서 내 말을 안 합니다만은. 근데 앞선 시간에 우리 조상훈의 뉴스 PD에서 오늘 김영환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출연 한 분 김영환 의원을 두고 하여튼 게시판에서 논란이 좀 있네요. 아니 그런데 할수 있죠. 뭐 사실은 지만원 씨도 나올 수 있고 변희재 씨도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듣는 것이 또 공정 언론의 역할이면서 그럼요. 뭐 그분이 출연했다고 그분의 의견이 국민 TV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좀 여름 바뀌었네. 네. 근데 이제 여하간 여담인데 조경태 의원, 조경태 최고위원 이분은 왜 이렇게 친노에 대해서는 아주 상심지를 켜고 반대할까? 일단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은 취재기자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 취재기자가 조경태 의원하고 여러 번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그때 앉으면은 이 반노가 이게 무슨 뭐 어떤 정치적 제스처라든지 그 뭐 정치적 지형 아래서 자기가 이제 좀 문재인급이 되려면은 문재인을 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미워서 그런다는 거야. 일단 왜 그런지를 떠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 비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하고 가까운 어떤 여류 작가가 저한테 막 뭐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조용기 목사의 유명세에 도전을 해가지고 들이받아서 너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거 변희재가 진중권이한테 붙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야 이제 아닌가? 그런 의미를 알았는데 나는 잘못해서 명망 있는 목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신교 쪽 언론인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된다 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 뜨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 일단 뭐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뭐 문재인을 씹어서 자기가 뜨려는 의도보다는 뭐 조경태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아니 내가 뭐 뜨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 문재인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대요. 식사 중에 물어봤대. 아니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2004년만 하더라도 또 2008년에도 그 이명박이 싹쓸이했던 그런 시절에도 부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또 2012년에도 당선이 돼서 3선이 된 거 아닙니까? 조경태가 그랬지. 예, 그렇죠. 하여튼 200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경태 의원을 격려하면서 당신이 진짜 내 꿈을 이룬 사람이다 라면서 치하를 하면서 아무 그 꺼리낌 없이 나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이가 들어간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좀 있구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의원은 뭐 민정수석도 했었고 사회문화수석도 했었고 나중엔 비서실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고리 걸려 걸어서 조경태가 노무현의 신임을 받는 걸 방해했구만. 네, 그래서 에이, 그럼 욕먹어야지. 그런 점에서 일단 굉장히 빈정상한 것 같고 뭐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정치 행태를 보니까 도저히 뭐
자기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서였는지 문재인을 그렇게 씹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게 조경태가 2004년에 그 당선됐을 때는 아마 박정웅이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표가 갈려서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지역구에 올인해가지고 당선된 거 충분히 평가할 만하죠. 예. 근데 문재인을 미워하고 친노를 씹는 것은 결국 그런 걸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친노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별로 안 끼워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진영으로 가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유명한 그 보수 논객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진보에서 나름대로 좀 한번 움트고 한번 떠보려고 했다가. 그거야. 얘기하고 언급할 진짜 가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정동영 진영에 간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데 조경태 최고위원이 밟고 있는 그 수순은 올바르지 못해요. 지금 제가 봐도 좀 위태롭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 치더라도 오히려 문재인을 감싸면은 더 큰 인물이 되는 거지. 문재인을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가 문재인을 밟고 있어 가지고 큰 인물이 된다. 그거야말로 IQ 두 자리의 발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선택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게 뭐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새누리당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서면은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이 더 커질 수 있는 찬스가 된다. 그 얘기는 맞지만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큰 인물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그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 기자가 국민TV 라디오 서화숙의 3분 칼럼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농계가 되라. 잠깐 한번 들을 만한 대목입니다. 들어봅시다. 지금 새누리당에 이지원을 까라고 하십시오. 이지원에도 원본이 없다면 은퇴한다고 하십시오. 대신 원본이 있으면 지난 대선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줄줄이 읽은 김무성 의원, 작년 10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는 허위 사실을 처음 공표한 정문원 의원, 올 6월 여야 합의 없이 발췌본 무단 열람하고 역시 NLL 포기했다는 설을 유포한 서상기 의원이 사퇴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이 합의를 받아낸 후 이지원을 까라고 압박하십시오. 국정원과 야합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과 함께 진주 남강행을 결단하십시오. 혼자 물러나거나 숨어있는 일은 야당 대표주자답지 못합니다. 이 서화숙 기자의 목소리나 전 사실 뭐 개인적인 안면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진짜 목소리 들으면은 뭔가 좀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의 멘트 곳곳에 역사 의식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묘한 중독성이 있는. 뵀을 때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일단 글만 쓰면 또 칼럼을 하시면 이렇게 이게 정말 참 날카롭고 예리하고 하여튼 참 이런 그 칼럼을 들을 때마다 전율이 막 인다고 할까요? 뭐 전율이 그냥 쫙 일죠. 자, 이 서화숙 선임 기자의 그 발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지원에는 있을 거 아니냐. 이지원은 삭제 기능이 없었으니 뭐 누군가 접속했다 하더라도 보존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까보고 거기서도 만약에 대화록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정계 은퇴하는 초강수를 두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을 스스로 덮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나.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제의 그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 이제 덮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아마도 문재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배경에는 사실 그때 당시 여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본을 까라. 원본을 까지 않으면은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 있는 원본은 좀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은 훼손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럼 까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국가기록원의 그 대화록을 까겠다고
압박하던 새누리당의 공세에 전전긍긍했던 민주당이 문재인 의원의 그럼 깝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까자고 이제 방향을 정해서 여야 합의로 까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으면요. 예. 봐라. 저 새끼들 노무현이가 NLL 포기했다는 발언이 맞으니까 까자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 예. 문재인은 그냥 되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리 뭐 할 수 없이 몰려서 사실은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덮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NLL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까자고 제안을 했던 건데 예. 국가기록원에서 그것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 논쟁이 더 증폭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를 밝히는 국정조사인데 예. 이거를 새누리당이 물타기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NLL 논란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충정에서 나야 아마 죽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나 이 논란은 종식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돌은 내가 맞을 테니까 예.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전념하시오. 예. 이런 저는 취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할 건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NLL 논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문재인을 갖다가 그냥 집중 폭격할 뿐이지 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된 거지.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 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이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NLL 논란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은 결국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결국은 국정조사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만 있다면 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 뭐 누구 김무성이었나 목소리가? 김성태였어요? 예. 또 김무성이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더라. 그게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이 드러났으니 예. 문재인은 뭐 책임지고 은퇴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NLL 포기 발언이 있으면 은퇴한다고 그랬지. 엠병할 그게 있는 거 없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비노들이 뭐 힘을 얻은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그릇된 프레임은 주로 조중동 보수 언론, 장악당한 언론 그리고 새누리당 청와대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장단에 왜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필요한 거죠. 국정원이 그런 판단을 하고 국정원이 그렇게 되도록 전국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명박 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이명박 때는 사실 이명박도 처음부터 국정원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노무현 정권에서 이어졌던 김성호 법무장관 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국정원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을 요리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김성호가 물러나고 원시원이가 들어앉으면서 그때 또 때마침 촛불 집회 이 전국이 지나가면서 민간인 사찰이 뭐 뽀록이 나고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안도 잘 안 되는 국무총리처럼 이런 거 하지 말고 국정원에 맡겨 해서 저는 아주 다각도의 공작을 펼쳤을 거라고 봐요. 예. 야당에 대한 공작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작은 지금도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야권에서 친노를 배제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표면화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누가 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의 입김이 있던 것이고 그게 결국은 들통이 나고 이게 사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이 눈에는 최동희가 눈에 까실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박근혜 검찰이 원세훈이하고 김영판이를 기소하면서 구속은 못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범죄 사실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이 명확한 거로 따라서 그 결론에 따르면 부정선거를 했던 것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김영판이고 이런 사건들이 들통이 나니까 이제 또다시 남자전의 국정원마저 정치에 직접 최선봉에 서가지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 9월까지 찬바람이 이는 9월 정기국회까지만 제발 국민들이 시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NLL 논란을 그야말로 못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장관이 그 최동욱 검찰총장을 눈의 가시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민의 편이냐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눈치 보고요. 적절하게 저쪽에게도 나 권력에 충성했어요.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릇된 말하자면은 균형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동욱이 온전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검찰이 완전한 자기 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최동욱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최동욱이 그렇다고 국민의 편이냐, 법과 정의의 편이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전혀 봐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수사팀 수사팀이 옛날 였다고 조정동이 막 씹어댔던 그 수사팀이 수사한 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예. 거기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아까 CCTV 얘기도 결국은 수사팀이 검찰에 그 수사팀이 수사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용판이하고 원세훈이를 구속 기소하자고 의견을 냈던 사람들도 그 수사팀이고 최동욱이가 그걸 어떤 의도하고 했던 건 안 했던 건 간에 제대로 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과 조정동 그리고 지상파를 갖다 모두 멘붕 상태에 빠뜨린 게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걸로 더 큰 범죄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최동욱 검찰의 최초 수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최동욱 검찰총장한테 조언을 하는데 당신은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이참에 완전한 법과 정의 편에 서라고. 야당 편에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 편에 뭐 하셨습니까? 위에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부당한 그런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검사들을 보호하시고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최동욱 검찰총장이 뒤가 구린 게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어쩌면은 국정원에서는 최동욱 빚도 뒷조사를 했겠지. 뒷조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개연성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또 나한테 고소하지는 마, 엠뱅아. 귀찮아 죽겠어. 씨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빨리 기소를 해가지고 잡아넣든지 아니면은 기각을 하든지 해야지. 아직도 꿀꺼먹은 소식이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서영석 이사님 빠지면은 대체 불가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송에도 필수 요원은 없는 겁니다. 바꾸면 돼요. 다 땜빵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아까 최동욱 뒤를 파는 게 아니냐 개연성 있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은 국정원이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 최대석 교수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한테 한 6년 동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선인의 인수위원으로 들어와서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시 됐던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합리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근데 국정원이 이 최대석인가 정확한 실명 플레이 최대석 맞습니까? 좀 이상한 인간이다. 이렇게 막 보고서를 써가지고 박근혜가 그걸 읽고 대노해가지고 잘라 해가지고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서호. 지금 그 개성공단 남북 실무협력단장 그 양반도 갑자기 교체된 게 국정원 보고서 때문에 이래. 오디오 생중계에서 저 자세로 나왔다. 이런 이유로. 그렇죠. 덕담하고 이런 게 노무현 김대중 때의 협상 방식이다 이거야. 고압적으로 나가서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뒷조사를 해가지고 내쫓아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로 미뤄볼 때 최동욱도 뒷조사를 할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어제 노회찬 의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엉뚱한 추측이 아니라 뭔가 앞뒤 정황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 이걸 그러나 증거는 없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아마도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 사태를 촉발시킨 물론 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가장 중요한 원인 유발자고 이거를 말하자면은 야당의 억지주장이라고 덤태기를 씌울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못하게 만든 주범은 최동욱 검찰입니다. 최동욱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이라서 열심히 하시오 하니까 진짜로 열심히 하라는 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이 부정선거임을 드러내는
그런 공소장으로 기소가 돼버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원세훈도 그렇고 김영판이도 서울경찰청장 말고 지금 현재 경찰청장도 나와가지고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시인하는 순간 국정원 부정선거는 엄쭉 달싹할 수 없는 사실로 판명이 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박근혜 주군에게 큰 데미지를 입힌다. 이런 말하자면은 군주시대적인 발상 속에서 지금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은 오히려 야당보다도 최동훈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는 그냥 그 뭐 얌전한 그런 태도 다 버리고 아까 서화숙 선임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그 좀 제발 좀 점잖은 그 좀 떨치세요. 이제 정치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예. 나 죽여라 이 자식들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 심지어는 YS까지도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유화적이고 예.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진짜 사람 좋거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의 순간이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바로 내 모가지를 쳐라 하면서 앞장서서 쫙 나갔어요. 예. 그런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이런 무도한 그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그런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완전히 좀 찌그러졌죠. 의원이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그 관심권 밖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 호남 가가지고 민주당 깨긴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욕먹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은 자기가 후보는 아니었지만은 이거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그 결과 당선된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예.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누구를 박근혜를 갖다가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리자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해코지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의를 밝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도 그런데 동참을 해야지. 무슨 조용히 있으면서 특히 호남을 돌아다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호남 초직이라 갖추고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욕먹지.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 있죠. 네. 하지만 호남에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지역을 뛰어넘는 이런 플러스의 정치를 보수에서 좀 더 표를 가져오는 그런 플러스의 정치를 해야 사실은 뭐 전방위적인 지지를 받을 텐데 말이죠. 그 조경태하고 김용환이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안철수 당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자, 일단 전국은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이 현 정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갑기 그지없는데, 자, 이럴 때 국민이 분기하고 있다. 이 국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라고 뜻을 모으는 그런 열기가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또 토요일에 이렇게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광장에서 저녁 8시 토요일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집회가 있고요. 부산도 저녁 7시 서면 주디스테와 대구는 7시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전주는 금요일 저녁 7시 오거리 광장, 그리고 청주는 7시 성안길 차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광주는 7시 금남로 금요일입니다. 창원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조합은 좀 가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